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요,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밤낮으로 기온차가 굉장히 큰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비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디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직장인이라도 우리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에 이 혹시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들 보험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우리 토끼 같은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미리미리 이런 뭐 사망보험 이런 거 하나쯤은 들어두는 게 우리의 좀 현명한 미래를 위해서 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에서는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기보험 오늘 알아보기를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기보험 하면 딱 어떤 생각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망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은 중요한 보험이 또 하나 있죠. 어떤 보험일까요? 네,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중 둘 중에 오늘은 정기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종신보험은 종신토로 보장한다. 지금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근데 110세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뭐 200살을 살든 300살을 살든 종신토로 보장한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종신토로 보장하는데 또 단점이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보험료 문제인 거죠. 이런 보험료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80세 만기, 또는 20년 납 20년 갱신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정기보험은 딱 기억해 두실 거는 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정기보험의 장점도 있어요. 물론 그 정한 기간 내에 뭔가의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험료는 저렴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시까지 보장한다. 그리고 정기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만큼만 보장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보험금 발생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보장인데 단점이 보험료가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정기보험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장점은 굉장히 저렴하다. 저렴하지 못해 굉장히 낮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기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좀 해치할 수 있고, 어떨 때 내가 이 정기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망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요, 제가 사망을 생명보험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알릴 의무가 직업에 관련된 알릴 의무를 처음에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을 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추후에 좀 내가 현장직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또 다시 통보해야 하는 통보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시점에 사망을 했어요. 현장직을 일하다가. 하지만 나는 사무직을 처음에 고지를 했단 말이죠.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 경우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사는요, 이런 부분을 잘 안 본다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되더라도 통지의 의무는 없었어요. 근데 손해보험사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몇 가지의 몇 군데의 회사는 그런 통지 이런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을 생명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범위예요. 범위의 문제인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재해상해, 질병, 급사, 돌연사, 자연사, 자살, 실종, 이런 굉장히 모든 사망에 관련된 부분을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 상해, 그다음에 사고사, 이렇게 폭이 좀 낮다라는 거죠. 일단 뭐 사망보험금 일단 가입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폭넓은 생명보험사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이나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하실 때 추후에 통보 이런 걸 하지 않는 그 생명보험사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폭넓기 때문에 이 폭넓은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남녀 연령별 사망률을 좀 살펴볼게요. 2021년 기준인데요. 전체 31만 7,690명 중 남자가 17만 1,967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14만 5,713명이 사망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에서 79세 전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시다시피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살잖아요. 지금 뭐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은 여자는 90.7세이고 남자는 86.3세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의 현재의 경우가 이런 거지 앞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조기 사망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지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를 좀 핵심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50대. 30대는 129.7조 원이고요. 40대는 63.8조 원이고요. 50대는 27.3조 원이에요. 그런데 30대에서 40대 기준으로 굉장히 지출이 분포도가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30, 40대에 거의 결혼 정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혼을 하면 첫 번째 구입이 주택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에 뭐 지출도 있을 수 있고 양육비도 있을 수 있고 아이가 좀 이렇게 자라면서 뭐 교육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30, 40대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좀 머리에 좀 한 번 더 킵을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애 주기 그래프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20, 30대는 사회 초년기고 자산 형성기 시대이기도 하고요. 40대에서 이제 요즘은 결혼 정년기라고 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 시절만 해도 20대가 결혼 정년기였는데 요즘에는 30대를 훌쩍 넘고 40대 초반도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재무 설계 관심도 있고 뭐 주택 구입도 하고 확장 자금도 마련도 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 자금도 들어가고 재테크 같은 관련된 니즈도 굉장히 높게 생성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시작은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졸업을 해서 아니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 시기가 좀 늦춰지니까요. 이 시점에는 자녀 교육비가 굉장히 급증을 하겠죠. 그리고 자녀 결혼 자금도 뭔가가 많이 지출이 되겠죠.
그리고 건강관리는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건강관리는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도 하고 주택 교환도 하고 뭐 확대도 하고 굉장히 지출이 굉장히 높아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노후 대비 뭐 지금부터 예전부터 가입을 해놓고 뭔가 노후 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30, 40대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 노후 준비는 거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40, 50대에 또 이제 준비를 좀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늦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후 대비도 하고 본격화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분포도를 봤을 때 이게 수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출 역시도 40대에서 60세 이전으로 지출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주택 구입의 대출, 그리고 자녀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뭐 결혼 자금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출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를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정기보험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정기보험은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보장하지만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입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 그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가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생애주기 그래프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 기준 가계 부채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역시도 지출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분포도를 보면은요, 일단 30, 40대, 여기도 보면 30대, 40대, 여기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으세요. 1억 2,328만 원, 1억 763만 원.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60세 이전으로 분포도가 아까 전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분포도가 여기에 몰려 있고요. 지출 상황도 뭐 40대에서 60대 사이로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장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장이 이게 남녀일 수도 있어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근데 맞벌이면은 맞벌이 기준의 맞벌이야. 근데 나는 걱정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착각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월급을 400을 받으시고 여자분도 400을 받으신다고 하셨을 때 800만 원 기준으로 집을 또 구입을 하고 800만 원 기준으로 지출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명이 뭔가의 사망 사고로 부재가 됐을 때 큰 타격이 온다라는 거죠. 물론 두 명이었을 때 한 명만 이제 그 경제 상황을 한다면 그 타격은 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3년을 유지를 한다고 해요. 이 3년이란 이 이야기는요. 이유는 평균 자립기간이 남아있는 가족의 평균 자립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인 가족으로 500만 원 정도 든다라는 거죠. 3인 가족 월 평균 표준 생계비가 529만 원인데요. 500만,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500으로 가정을 할게요. 500에 1년이면 6천에 이제 제가 자립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천 곱하기 3년은 1억 8천. 1억 8천에서 2억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예전에 2억도 큰 돈이었고요. 지금의 2억도 큰 돈이고 후의 2억도 큰 돈입니다. 내 통장에 2억 그냥 지출, 그러니까 입출금 가능한 2억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부하신 분은 뭐 이거 백 하나 사면 끝나겠지만 2억이라는 돈은 지금도 큰 돈이고요. 나중에도 큰 돈입니다. 그럼 2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자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아서 꾸준히 좀 가입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정기보험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가입을 할 때는 생명보험사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직업이나 직무
직무 변경, 또 심지어는 차량의 사용 여부를 변경이 되었을 때 고지를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손해보험보다는 이런 생명보험사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들 좀 짚어봤고요. 또 생애주기 그래프를 좀 살펴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형성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가장의 책임 기간이 나이가 들수록 더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에 남겨진 가족의 이 생활을 위해서 정말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자립 기간이 3년 정도이고 3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기보험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생명보험사를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는 넓은 사망 범위. 손해보험사보단 생명보험사가 좀 더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후에 직업 및 그런 통지의 의무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보험사별로는 조금씩은 다르니까요. 생명보험사도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서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기보험의 필요성은요. 가장의 책임 기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지출도 가장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계 대출 및 자녀 양육비 그리고 생활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가 30대 뭐 중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된다라고 한번 기억을 한번 해 두실게요. 그리고 가장 부재 시 평균 자립 기간이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네, 3년이에요. 3년 동안 3인 가족 가계 대출 및 뭐 이런 상환, 그다음에 평균 생활비, 뭐 자녀 양육비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500만 원 기준으로 3년이 1억 8천 정도 필요하다. 대략 2억 정도 필요하다. 이게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양은 잡기 불가해요. 인생살이가 그렇더라고요. 한 번에 좋은 상품 역시도 하나가 좀 괜찮으면 한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또 안 좋으면 여기 또 좋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마리 양을 잡기는 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급금은 포기하시고 그냥 보장보험료만 내가 알뜰하게 한번 준비를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종신보험일까요? 아니면 정기보험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설계를 좀 해봤는데요. 이 보험에 이게 40 여기 여자 40세 2억 플랜이에요. 근데 이거는 20년 만기입니다. 갱신형이기도 하고요. 정기보험 그러니까 주계약 1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특약에다가 다시 1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40세니까 20년 있으면 60세까지 딱 20년간만 보장을 한다라는 예예요. 보험료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남자가 사망률이 높을까요? 여자가 조기 사망률이 높을까요? 남자가 더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남자 보험료는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자 20년 딱 보장 기간이 얼마냐면은 16,600원입니다. 이거 너무 2억을 보장하는데 16,600원으로 정말 가장의 책임 기간만 딱 보장을 하는 거예요. 커피 딱 3잔만 아껴 드시면 그냥 비용 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4,100원은 30년 보장입니다. 딱 30년, 40세에서 딱 70세까지 그렇게 보장을 2억을 보장하는데 딱 30년만 보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4,100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34,000원은요. 주계약은 80세까지 1억 원 보장하고요. 특약은 70세까지만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까지는 이제 70세 이후에는 1억이 계속 남아 있는 거겠죠. 80세까지. 이 보장은 34,000원입니다. 다음에 남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료는 여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남자 40세를 2억 플랜을 가정을 했을 때 1억 주계약 1억 그다음에 그 특약에 1억을 넣었을 때
27,000원인데 아까 여자 보험보다는 조금 높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2억의 보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5,500원인데요. 이거 역시도 30년간 보장을 하는 거예요. 30년간. 나머지는 똑같은 부분이에요. 주기약은 80세까지 보장을 하고요. 특약은 딱 70세까지 보장을 하는 겁니다. 74,500원 비싸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보험료가 높다.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2번 추천드립니다. 이 5만 원, 3만 원, 2만 원은 되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혹시나 부재시일 때 내 가족의 사랑이 저는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 하기 나름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저는 가족의 행복 역시도 본인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저는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질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의 좀 책임 기간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뭐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보험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가장의 부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남은 가족들을 위한 뭐 병원비나 생활자금, 교육비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기보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이도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이도희 전문가와 이번에는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네, 2부에서는 김혜정 전문가님과 함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수술비 보험의 종류 그리고 왜 수술비 보험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정말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실비보험은 갖고 있고요.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도 실비보험은 다들 하나쯤은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실비보험의 뭐 장점도 상당히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는 보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고 중도에 해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실비 보험의 이 대체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보험들 중에서 왜 하필 우리가 실비 보험의 대체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화면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가구당 보험이 한 두세 건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실비 같은 경우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뭐 7, 80%가 차지할 정도로 실비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갱신이 되는 그런 보험료의 부담이라든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한데요. 그 보험이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왜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아니, 실비도 되어 있고 진단비, 암 진단비, 뇌혈관, 뭐 심혈관 진단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수술비를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시기에 실비보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가입했던 실손 의료비는 보험은 나의 보장을 100% 전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었는데요. 2009년 10월 이후 상품이 이제 표준화 개정이 되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전액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비급여 상품 같은 경우는 보장을 뭐 70% 보장해주거나 이렇게 보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개정이 되다 보니까 보장이 점점 줄어드는데 만약 이 보장이 점점 줄어들고 보장 범위가 또 축소가 된다면 과연 이게 실비가 100점짜리 보험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수술비 보험인데 실비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노인 이제 65세 이상 되게 되면은 평생 의료비를 쓰기 시작하는 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보험료가 인상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지금 실비 보험료가 얼마 내진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을 갈 일도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30년, 40년 되면은 기계도 오래 쓰면은 고장이 나듯이 사람 몸도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정작 그 시기가 되면은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70세, 80세 되면은 그때 되면은 병원을 갈 시기인데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시기에 보험료가 한 달에 뭐 진짜 몇십만 원 되면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앵커님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실비보험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내는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진 않으시죠?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내는 보험료는 거의 커피 한 잔 값이라고 봐도 맞아요. 무방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 50대, 60대를 바라보고 계신데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70대, 80대가 되면은 그때는 네. 정말 정작 수입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앵커님 그때 뭐 70세가 됐는데 보험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 나간다. 유지가 될까요?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보험료가 또 실비가 사실 내가 병원을 갔을 때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다행이긴 한데 내가 또 지나치게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삶을 또 살게 된다면 또 괜히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라도 보험을 유지해서 실비 보험을 나중에 보장을 받아야지 하겠지만 사실은 70대가 80대가 되게 되면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거나 예전에 뭔가를 준비했던 그런 비용으로 실비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50만 원, 60만 원 사실은 향후에 이 보험료가 제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예상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십 년 후에는 사실상 이 실비 보험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수술비가 꼭 필요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지금 2018년도 위에 보면은 뭐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해도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내가 뭐 실비 보험에 폭탄을 맞아서 해지를 하게 됐다. 유지를 못하는 경우에 뭐 저축을 해서 내 비용을 3천만 원을 비용을 내면 되겠지만 사실상 이 목돈을 3천만 원을 확 한 번에 내기에는 참 상당히 비용이 부담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비용이 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수술보험을 좀 가입을 해 놓으시면 거기에 대한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는 부담도 덜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술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진단비 준비를 했는데 진단비라도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진단비는 단점이 또 한 번만 보장이 된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을 받은 고객들은 보시게 되면은 뭐 두 번, 세 번, 많게는 5번, 6번 이렇게 수술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저처럼 이렇게 앵커님처럼 젊은 시기가 아니라 진짜 60
60대, 70대가 되면은 실비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처럼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술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수술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술 지각을 여러 개로 복층으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 여기도 보장을 받고 저기도 보장을 받고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비를 꼭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좀 젊은 나이에는 이 당장 실비 보험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특히나 요즘은 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 노년을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는데요. 그렇게 은퇴 후에 소득도 줄어든 상황에서 내가 아프게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부담인데 병원에 갈지 안 갈지 아플지 안 아플지를 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비 보험료만 매달 몇십만 원씩 내게 된다면 좀 이런 부분들이 아깝기도 하고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비 보험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실비는 갱신형 보험만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수술비 보험이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갱신의 내용은 앞서서 말씀을 또 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 실비가 갱신이 되니까 뭐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술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비가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했던 시대는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거는 이제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가능해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아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입원을 하든 통원하든 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예를 들어 뭐 비급여 수술을 하더라도 입원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한도 금액이 5천만 원 한도기 때문에 뭐 옛날 보험은 뭐 1억 한도 이렇게 한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장이 돼요. 그런데 비급여 수술 중에 신기술인데 통원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술이다. 이러면 통원비가 저희가 실손 의료비가 지금 20만 원 한도잖아요. 그럼 20만 원 제외한 몇 천만 원은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되는 것도 무섭지만 이 실비보험이 다 커버가 안 되는 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신기술 비급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 대체를 하자는 얘기인데요. 앵커님,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중대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네. 뭐 병원비는 얼마 안 들어요. 네네. 근데 뭐 휴유증이 심하고 뭐 나중에 좀 예후가 좋진 않아요. 그런데 네. 정말 생명과 직결에 된 그런 중대한 질환이거든요. 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조금 예후가 좋고 빨리 네. 치료가 되고 그런 시술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를 하시겠어요? 일단 뭐 제가 지금 좀 자산 형성이 좀 덜 되어 있는 시기에는 뭐 전자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좀 내가 또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완치에 대한 확률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뭔가 고가여도 확실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그걸 좀 선택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만약에 여유가 되고 그런 자금이 충분하게 준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후자로 비급여 항목에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신기술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실비보장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좀 준비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수술비 보험이거든요. 수술비 보험은 신기술이든 뭐든 일단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보장을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비용도 실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술이 발달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건 확실합니다. 앞으로 뭐 치료 방법이나 치료 기술들, 치료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건 분명히 좋은데 이렇게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은 기술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술비 보험이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또 중복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또 뭔지도 궁금하고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또 특히나 어떤 수술을 많이 하시고 어떤 데서 진료비가 나가는지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앞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수술을 얼마만큼 하는 거야? 뭐 그러면 진료비가 65세 이상 되면 얼마 정도 드는 거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로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1위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실비로 다 커버가 됐는데 워낙에 요새는 통원으로도 될 수 있는 시술인데 고가다 보니 이거를 예전에는 과잉 진료라고 해서 실비 보험을 청구를 해도 다 해드렸지만 지금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지금 건수를 보게 되면은 뭐 연 46만 건의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실비 보장에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대체 뭐 비용도 수술 비용도 좀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척추 수술 그리고 3위는 치액 수술로 나와 있는데 연간 17만 건 정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척추 수술 같은 경우도 요즘 어르신들 이제 허리를 많이 오래 쓰신 분들 말고도 젊은 분들도 요새는 사고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 질환 이런 척추 질환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변에 봤더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척추 수술이 2위라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수술을 하는구나. 그런데 비용이 제가 주변에 보면은 뭐 1, 200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몇 천만 원 비용을 들어서 시술을 하고 이후에 또 바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익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비를 좀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지 이런 것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4위가 제왕절개입니다. 제가 4위가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게 좀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저희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이 뭐 4위나 됐을까 했는데 지금 숫자를 보니까 연간 17만 건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출산으로 인한 이런 보장은 또 실비에서 보장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다빈도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혜택을 수술비로 좀 보장을 받으면 좋겠고 5위 그리고 6위, 7위 순서대로 보면은 뭐 담낭, 충수염, 습관절 수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 보시면은 뭐 수술하고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뭐 재활 활동도 하고 하시지만 비용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노인분들 65세 이상의 진료비를 도대체 그러면 얼마 정도 쓸까 봤더니 사실은 진료비의 대부분이 수술비예요. 수술비 비용을 봤더니 1인당 지금 491만 원. 연간 그렇게 쓴다고 하거든요. 부부는 거의 한 1,000만 원 또 가까운 돈을 비용을 지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비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폭탄으로 인해서 유지를 못하는 걸 대비를 해서 수술비, 보험료가 안 올라가는 갱신이 되지 않고 여러 번 보장되는 수술비를 보장을 좀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노인이 됐을 때 다빈도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젊은 시기에 불시에 수술을 한다 그래도 뭐 폭넓게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보험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빈도 수술 순위를 좀 살펴봤는데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 1위부터 좀 상위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뭐 백내장 수술이나 척추 수술,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정말 나이가 들면은 다들 한 번쯤은 겪고 가야 되는 수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치액이나 뭐 충수 절제술, 그러니까 맹장 수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게다가 또 아이를 낳으면서 발생하는 제왕절개 수술 등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수술이라는 게 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이 순위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술비 보험도 상당히 종류가 또 여러 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수술비 종류가
다양한데요.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질병수술비랑 상해수술비가 제일 기본 특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출산이라든지 성형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일부분 제외하고 모든 수술을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근래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건강검진을 못 하신 분들 지금 이제 몰려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질병수술비 이런 것도 보면은 가입 한도가 예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뭐 지금 질병수술비가 나오는 그런 지금 시기긴 하거든요. 제일 폭넓은 보장이 되는 게 질병과 상해수술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1종에서 5종 아니면 7종, 8종 수술비는 이제 그 종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큰 금액을 보장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엔대 수술비가 이제 종수술 아래로 그 질병에 속하는 그 수술만 지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는 5대 기간 뭐 수술비라든지 기타 뭐 고혈압이나 당뇨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암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 심혈관 수술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병명의 수술비를 지급해주는 게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일 보장이 넓은 거는 질병 수술비랑 상해 수술비입니다. 네, 수술비 보험 종류 살펴봤고요. 좀 범위가 가장 넓은 건 질병과 상해 수술비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주신 수술비 보험 우리가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좀 어떤 플랜을 짜야 할까요? 네, 제가 기본 플랜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가성비 좋게 또 알짜배기로 보장을 준비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설계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해 사망 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담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해 사망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효율장애 20%를 5천만 원을 기본으로 설계를 했고요.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2대 뭐 뇌혈관, 심혈관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 되는 그런 뭐 보장까지 특약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고 아래층에 질병이랑 상해 수술비를 기본 특약 제가 제일 범위가 넓다고 했잖아요. 그걸 30만 원과 뭐 상해 수술 100만 원 그리고 종수술을 제가 넣었어요. 종수술은 작게는 2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까지 계속 매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 수술비에다가 상해 중환자 입원을 10만 원을 가입을 해야지 기본 플랜이 됩니다. 이거 이상으로 엔대 수술비나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를 추가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만 준비를 해도 암 수술을 했을 때도 여기서 보장이 되고 뇌혈관, 심혈관 중대 질환으로 수술했을 때도 지금 설계한 보장에서 되기 때문에 이걸로 기본 플랜으로 하시고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60세에 가입했다 해도 남자, 여자 3만 원대, 유병자여도 최대 6만 원이면 보장이 가능하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술 환자와 진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한 번쯤은 수술을 할 일이 꼭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인 보장이 가능하고 반복, 중복 지급이 되는 이 수술비 보험, 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동일한 조건 20년 납 100세 만기로 일반 보험이랑 유병자 보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일반 보험을 보면은 20대가 만 몇천 원 대입니다. 남자분이요. 16,000원대고요. 60대가 33,000원. 그리고 여성분도 20대에 22,000원. 그리고 60대도 35,000원밖에 안 되는 저렴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 유병자 수술비 플랜도 한번 볼 텐데요. 유병자는 당연히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더 보험료가 올라갔겠죠. 20세 보면은 기본적으로 26,000원 남자분은요. 여성분은 3만 원대고요. 여성분도 뭐 60대는 57,000원. 그리고 남성분은 61,000원대인데 가성비로 따지면 내가 20년 동안 돈을 냈던 보험료에다가 내가 평생 동안 수술을 한 번, 두 번만 해도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는 더 많은 보장을 받거든요. 그만큼 가성비 갑인 수술비이고요. 실손 보험으로는 모든 게 커버가 안 됩니다.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로는 일회성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런 치료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정말 가성비 갑이 수술비 보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플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흔들리는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후 치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분은 혼자 치아를 빼신 것 같아요.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발치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해도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 아무래도 기록상 남지 않다 보니까 치아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용감하십니다. 혼자 발치. 네. 발치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발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발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가게 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럼 발치된 그 부분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전에 뭐 발치된 것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발치 전에 그 내용이 엑스레이상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안타깝게도 임플란트 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 이제 기록이 남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게도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6개월 전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약물 복용 중입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지금 반년 정도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험 가입이 좀 가능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이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공황장애 하면은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보험이 아예 다 거절이 날 거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공황장애 요새는 뭐 감기처럼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병자 상품 되게 여러 개 종류가 있잖아요. 뭐 상해보험도 있고 질병에 관련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실비보험은 당분간은 가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머지 실손보험이 아니라 뭐 수술보험이랑 암보험이든 상해보험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질병이고 약물을 복용하다 보니까 실비보험의 가입은 좀 어렵지만 이외의 보험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확인해 보시죠. 네, 어머니가 갑상선암 판정 후 머리에 암이 생기셔서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보험 가입 내역 중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머님께서 머리에 암이 생기셔서 항암 치료 중이신데 뇌혈관에 생긴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이게 뇌질환 진단비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암 코드는요, C 코드로 시작을 하고요. 뇌혈관 관련된 코드는 I60 이상 코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뇌암을 판정을 받으신 거라 제가 봤을 때는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암 진단인 것 같습니다. C 코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뇌혈관 질환 진단금에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70대 어머님의 관절이 좋지 않으신데 인공관절 수술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네, 이번에는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보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머님 연세 되시면 인공관절 수술을 흔하게 많이 하시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수술 플랜으로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뭐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2개를 다 하시게 되면은 질병 휴유 장애라는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만 가입하지 마시고요. 질병 휴유 장애를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같이 설계를 해 놓으시면은 수술비보다 조금 더 보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시고요. 이게 1년 미만일 때는 100%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재빨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플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도희 김혜정 전문가님과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열심히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보험의 정석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